트로트가 진화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한이 정서를 담은 세박자 전통가요라는 틀 안에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사랑받던 트로트가 경쾌한 세미 트로트를 지나 트로트 댄스 네오 트로트 등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청학동 김봉건 훈장의 딸로 알려진 국악자매 스타 김다현이 MBN 예능 프로그램 보이스 트로트에 참가해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며 국악계에 떠오르는 새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다현은 장윤정을 포함한 심사위원과 시청자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윤정은 말한다. 어린 나이에 어쩜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 타고난 미성이다. 폭발하는 듯한 발성법 듣는 이에 폐부를 찌르는 가창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네요. 고음에서 쇠소리가 울리듯 쟁쟁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흐느끼듯 하면서도 부드러움과 감미로움을 안겨주는 매혹적인 미성, 포괄적이고 정열적이며 순발력이 뛰어난 창법과 새우 액티브까지 넘나드는 자유자재한 발성 능력 또한 정확한 노랫말 전달력은 거의 완벽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됩니다. 그리고 훈장님께서 풍성이 반듯한 자제분을 키우셨군요. 앞으로 우리의 소리와 전통음악 즉 트로트 계승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귀한 소리 듣고 갑니다. 보디스트로 김다현이 문희경과 완벽한 무대를 펼쳤다. 지난 11일 방송된 MBN 보이스 프로세서는 준결승 1차 듀엣 미션이 그려졌다. 이날 문희경과 김다현은 유진하의 무슨 사랑을 선곡해 414년 나이차를 뛰어넘는 환상의 무대를 선보였다. 두 사람은 문준형과 김몽룡으로 오픈해 처음엔 유머러스한 오프닝으로 무대를 열어 강렬한 걸크러쉬 댄스를 소화하며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김동현에 대한 배심원의 점수는 예상과 같지 않았습니다. 장윤정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준결승의 8팀 경연 누가 봐도 1위는 타원형 팀입니다. 그런데 점수는 왜 3위냐? 어느 정도는 계산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어제 다 현양팀의 점수는 9만 50점 이상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점수가 낮은 이유는 안 그래도 당연히 우승 확률이 1순위인데 듀엣 미션 점수부터 높은 점수를 주면 개인 미션 남은 결승전 보나마나 다현영의 독주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약간 반전을 주려고 점수를 낮게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고 보세요. 개인 미션부터는 다현영 치고 올라갈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이야기를 볼 당신을 초대합니다. 요즘 보이스트로 김동현 형에게 빠졌다. 사실 내 나이쯤 되는 사람들은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더 즐겨보는 듯 싶지만 나는 엄마 아빠가 트로트에 매우 열광하시고 계셔서 미스터 트로트란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는 목요일에는 봉숭아 학당 그거랑 금요일엔 새로 나온 트로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보이스 트로트를 덩달아 같이 보게 되었다. 사실 처음엔 트로트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전에 미스터 트롯 이 편이 방송돼서부터 엄마 아빠께서 아주 덕통사고를 제대로 당하셨던지라 본방사수는 기본이시고 지금도 미스터 트로트 방송이라면 이미 이전 날짜에 방영된 화수인데도 보고 또 보시고 계시더라. 저거 저렇게나 많이 봤는데 또 안 질리냐고 물어보면 볼 것도 딱히 없고 들어도 안 질린다며 꾸준히 보시더라. 여튼 생방송은 밤 9시 50분부터 다음날 밤 12시간까지 하는 듯 하던데 그 시간이 되면 거실이 아주 웃음바다가 되는지나 하고 싶어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게 되어가지고 결국 언젠가부터인가 나도 엄마 아빠 집에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생방송 시작하면 늦은 저녁 밥을 먹으면서 같이 방송을 보기 시작했다. 낮에 엄마가 나가기 전엔 거실에서 트로트 얘기를 뒤에 마이 식으로 나에게 많이 알려주셨던지라 솔직히 미스터 트롯은 누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대강 알게 되었다. 그렇게 몇 개월 전에 엄마가 열광하던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사랑의 콜센터가 시작되더니 지금은 봉숭아 학당을 시청하고 계시던 듯 나는 거기까진 즐겨보진 않았고 유튜브에서 마음에 들었던 무대들을 키패드로 보곤 했다. 그러다가 미스터 트롯이 크게 성공하니까 당연하게도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줄지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중 나는 자연스레 엄마가 보던 보이스 프로를 덩달아 같이 시청하게 되었다. 엄마는 이번에도 자기는 누구누구를 밀어주고 있다면서 나에게 딜레마의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솔직히 알려줘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기억기억 그렇게 그냥 엄마가 보시길 나도 거실에 잠깐 나와서 보게 되었던 것이 현영을 보게 된 시초였다. 다른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고 이 프로그램에선 얼마나 실력이 좋은 어린 애들이 남았을까 하는 궁금증은 있었기에 아이들이 하는 합동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지. 보이스트로 김동현 소름 돋는 노래 실력 보이스트로 김다현인데요. 이제 12세의 청학동 신동이라는 별명이 붙었네요. 김미려의 곡은 찰랑찰랑입니다. 키를 원기에서 2개를 높여서 도전하는데요. 원곡이 쉽지 않은 곡인데 거기에 2키를 높여서 부르는 건 아마도 최고의 승부수를 띄운 듯 보입니다. 김다현은 귀여운 저승사자라고 표현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기에 김다현이 선택하는 건 바로 탈락이라고 여긴다. 전원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하는데요. 그중 김미려를 선택하는 순간 김미려 씨가 쓰러지는 해프닝을 보여줍니다. 아무르로 파티는 김현자 가수의 곡으로 따라하기 쉽지 않은 곡입니다. 박자와 음정을 맞춰 부르기 어려운데요. 사실 내 나이쯤 되는 사람들은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더 즐겨보는 듯 싶지만 나는 엄마 아빠가 트로트에 매우 열광하시고 계셔서 미스터 트로트란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는 목요일에는 봉숭아 학당 그거랑 금요일엔 새로 나온 트로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보이스 트로트를 덩달아 같이 보게 되었다. 사실 처음엔 트로트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전에 미스터 트롯 이 편이 방송돼서부터 엄마 아빠께서 아주 덕통사고를 제대로 당하셨던지라 본방사수는 기본이시고 지금도 미스터 트로트 방송이라면 이미 이전 날짜에 방영된 화수인데도 보고 또 보시고 계시더라. 저거 저렇게나 많이 봤는데 또 안 질리냐고 물어보면 볼 것도 딱히 없고 들어도 안 질린다며 꾸준히 보시더라. 여튼 생방송은 밤 9시 50분부터 다음날 밤 12시간까지 하는 듯 하던데 그 시간이 되면 거실이 아주 웃음바다가 되는지나 하고 싶어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게 되어가지고 결국 언젠가부터인가 나도 엄마 아빠 집에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생방송 시작하면 늦은 저녁 밥을 먹으면서 같이 방송을 보기 시작했다. 낮에 엄마가 나가기 전엔 거실에서 트로트 얘기를 뒤에 마이식으로 나에게 많이 알려주셨던지라 솔직히 미스터 트롯은 누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대강 알게 되었다. 그렇게 몇 개월 전에 엄마가 열광하던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사랑의 콜센터가 시작되더니 지금은 봉숭아 학당을 시청하고 계시던 된 나는 거기까진 즐겨보진 않았고 유튜브에서 마음에 들었던 무대들을 키패드로 보곤 했다. 그러다가 미스터 트롯이 크게 성공하니까 당연하게도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줄지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중 나는 자연스레 엄마가 보던 보이스 프로를 덩달아 같이 시청하게 되었다. 엄마는 이번에도 자기는 누구누구를 밀어주고 있다면서 나에게 딜레마의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솔직히 알려줘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기억기억 그렇게 그냥 엄마가 보시길 나도 거실에 잠깐 나와서 보게 되었던 것이 현영을 보게 된 시초였다. 다른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고 이 프로그램에선 얼마나 실력이 좋은 어린 애들이 남았을까 하는 궁금증은 있었기에 아이들이 하는 합동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지. 보이스트로 김동현 소름 돋는 노래 실력 보이스트로 김다현인데요. 이제 12세의 청학동 신동이라는 별명이 붙었네요. 김미려의 곡은 찰랑찰랑입니다. 키를 원기에서 2개를 높여서 도전하는데요. 원곡이 쉽지 않은 곡인데 거기에 2키를 높여서 부르는 건 아마도 최고의 승부수를 띄운 듯 보입니다. 김다현은 귀여운 저승사자라고 표현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기에 김다현이 선택하는 건 바로 탈락이라고 여긴다. 전원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하는데요. 그중 김미려를 선택하는 순간 김미려 씨가 쓰러지는 해프닝을 보여줍니다. 아무르로 파티는 김현자 가수의 곡으로 따라하기 쉽지 않은 곡입니다. 박자와 음정을 맞춰 부르기 어려운데요. 다른 곡을 연습하는 것에 2배 이상은 어려운 듯합니다. 이다현이 멋지게 부르는데요. 김현정 레전드 심사위원회 2키를 올린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극찬을 들은 김미려는 최선을 다해서 열창을 하였고 빈틈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아무로 파티 국악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한다의 정도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수준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판소리와 국악을 배운 것답게 시원하게 뽑아내는 가창력과
음을 자유자재로 타고 논다란 표현이 어울릴 만큼 멋진 무대를 보여줍니다. 이전 라운드에서 부른 노래를 조금씩 올려봅니다. 천년 바위를 부르는데 소름 돋는 경험이 많네요. 12살의 어린 친구의 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의외로 이전의 무대에서 보여준 것에 비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진성 레전드의 심사평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김미려 씨도 조금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긴장되는 순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위아래가 없지만 판소리나 국악을 배운 사람들의 실력은 엄청납니다. 조용필 가수도 판소리를 했다는데 말이죠. 우리의 국악이 모든 음악의 맨 위에 포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역시 결과는 김단원의 4라운드 진출합니다. 총점 896점의 높은 점수로 상대 김미려를 이기고 준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앞으로의 성장과 음악이 얼마나 멋지고 감동을 줄지가 기대됩니다. 보이스스의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닌가 싶네요. 글로벌 트로트 가수로 성장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 30년 전만 하더라도 꿈도 못 꿨던 일이죠. K-팝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는 예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 말을 기억하며 해결사 김반장이었습니다.